그날 밤 나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잡았죠. 침대에서 고음보다 더 높은 떨림으로.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라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입으로도 몸으로도 그리고 심장으로 노래했어요. 고음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건 제 감정이었고 결국 떨어진 건 제 인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생활로 시작된 노래교실에서 중년 여성이 겪은 가장 격정적이고 치명적인 일탈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파도 속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죠. 그 충격적인 고백, 지금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던 그 시간들이 분명 행복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조용해졌고 무뚝뚝해졌고 제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말도 줄고 스킨십도 사라지고 침대 위의 공기는 차가워지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삶을 찾아 떠났고 집안은 고요하다 못해 썰렁해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늘고 웃음이 줄어든 중년 여성이. 그 여자가 제가 된 거죠. 그런 제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축 처졌니? 그녀는 말끝마다 걱정이 묻어 있었고 어느 날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랑 같이 노래교실이나 다녀봐. 거기 가서 박수치고 노래하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노래는 무슨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야 싶었지만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죠. 그렇게 처음으로 노래교실 문을 열었던 날, 제 마음도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지훈쌤이었어요. 30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동작 하나하나가 묘하게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대 위 배우처럼 감정을 얹어 부르는 모습이었어요.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인기였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그가 제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처음 오셨죠? 음색이 참 따뜻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래교실에 가기 위해 립스틱 색을 고르고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귀걸이 하나도 다시 꺼내 들었죠. 복식 호흡이 중요해요.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몸의 중심을 짚듯 손을 얹었고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가르침이라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 너무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너무 오랜 시선. 수업이 끝나고도 그는 종종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시간 되시면 한 곡만 더 연습해 볼래요? 그렇게 마이크를 다시 들고 그와 둘만의 공간에 서 있을 때 그의 숨결이 마이크 너머로 제 귀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자꾸만 떠오른 건 지훈쌤의 눈빛과 손길이었죠. 노래교실이 기다려지는 유일한 낙이 되었고 화장은 점점 진해졌고 옷차림은 조금씩 화려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오늘은 트로트 말고 발라드 해볼까요? 그리고 고른 곡은 사랑밖엔 난 몰라였죠.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 감정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반복되는 듀엣 연습, 손등이 겹치는 순간의 정적, 아무 말 없이 오가는 눈빛 속에 저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함께 가자는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공간에선 노래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어요. 감정이 깊으시네요.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듯 말했고 제 심장은 이미 그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 레슨 받아보실래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온 멜로디처럼 매끄럽고 자연스러웠고 저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그의 개인 레슨은
학원이나 연습실이 아닌 그의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커튼이 낮게 내려진 조용한 방. 조명은 부드럽게 번졌고 탁자 위엔 소형 스피커와 마이크 하나, 그리고 코르크를 막 뽑은 와인 한 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공간은 단순한 수업의 장소라기보단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한 작은 무대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불러보세요. 노래를 시작하자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악보를 넘겼고 어느 순간 입을 가까이 가져와 제 귀에 속삭이듯 가사를 흘렸죠. 그 숨결은 가사보다 더 진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때마다 저는 엉뚱하게도 음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고음 말고 감정부터 끌어올려봐요. 지금은 진심을 터뜨릴 때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제 떨리는 손등을 덮었고 무대가 끝났다는 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입술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래 연습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에서만 만났고 마이크는 늘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죠. 와인은 자주 비워졌고 음악은 흐르지 않아도 분위기는 뜨겁게 무르익었어요. 그 방 안에서 저는 처음 보는 자신을 마주했어요. 남편 앞에선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얼굴. 처음 느껴보는 호흡. 처음 터뜨리는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그와 함께한 공간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를 부르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가사로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감정이 휘돌고 눈빛이 머문 자리에 떨림이 잔잔히 퍼졌죠. 저는 어느새 그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한편의 연주가 되어버린 걸 느꼈습니다. 그는 리듬을 이끌었고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와 함께한 밤은 노래보다 훨씬 더 깊고 높았습니다. 고음이라 부르기엔 너무 벅차고 절정이라 표현하기엔 너무 길었던 그 감정들 속에서 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들은 스쳐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갈증을 반복해서 자극하고 채우고 다시 목마르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갈증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그 방으로 가는 길은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떨리던 발걸음이 이제는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고 제 마음은 더 이상 죄책감과 갈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상의 권태 속에 짙은 색을 들이붓듯 그와의 시간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화장은 조금 더 짙어졌고 옷차림은 어느새 수줍음을 벗어던진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향수는 새로운 걸 샀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변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그릇된 자신감은 무모함으로 이어졌고 불안한 떨림은 어느새 짜릿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TV를 보면서도 힐끔힐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제가 내미는 밥 숟가락을 받는 그의 손끝엔 미세한 경직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없이 제 가방을 열어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똑바로 바라보되 아주 조용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엔 무심히 지나쳤을 화장의 농도, 옷차림의 섬세한 변화, 은은하게 바뀐 향수까지 그가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조용히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한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입술은 다물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지? 뭔가 숨기는 거야? 그 눈빛이 무서워서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고 일부러 웃음을 만들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와 표정엔 균열이 나 있었고 그는 그걸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적막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 들린 건 제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흔들림조차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죠.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억눌렀던 의심과 분노, 체념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제가 뺏으려 할 새도 없이 그가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지훈쌤과 주고받은 메시지, 시간대, 장소, 사진까지 모든 게 기록처럼 남아 있었어요. 지운다고 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등 뒤로 낯선 기척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한껏 단정하게 빗은 머리, 검은 스웨터, 그리고 손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그분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무겁게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노래 교실이 아니라 남자 만나러 다닌 거냐?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고 입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은 충격과 분노,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이 저를 내려다볼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가르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살아. 그 말은 너무 조용했기에 더 아프게 박혔어요.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단지 담담한 어조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절 내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고 심장 소리만 귓가에 둔하게 울렸습니다. 제 숨소리와 고요한 거실의 정적, 그리고 무너진 관계의 폐허가 거기 한순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연락하려 했던 지훈쌤은 이미 절 차단한 상태였죠.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부른 모든 노래가 그의 무대에서 연습용이었단 걸. 저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그저 가끔 불려지는 리프였다는 거려.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 혼자 있습니다. 가끔 노래방에 가서 그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르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실어 날리지 못해요. 허공에 흩어지듯 사라지는 메아리 같죠. 그날 밤 제가 울렸던 고음은 사실 외로움의 절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욕망은 찰나였고 대가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마이크는 내려졌고 무대는 끝났고 커튼은 다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있었다 해도 그로 인해 불륜이라는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마주하고 다시 소통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불륜은 언제나 달콤한 환상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가는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이 여성의 선택은 회피였고 책임을 미루는 길이었으며 결국 스스로의 삶과 가정을 파괴한 결정이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외로움을 다른 이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견디고 변화시키려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